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말 무렵부터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4월 26일에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은 이 휴대폰을 기자들과 인플루엔서들에게 먼저 선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벌지와 시넷을 비롯한 이 몇몇 기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이 사용한 지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이 스크린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로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화면이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정도로 폰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뉴스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이제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폴더블 폰이 처음 이렇게 선을 보였을 때 화웨이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만져볼 수 있도록 해줬고요. 삼성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왔었어요. 혹시 휴대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예상이 어느 정도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갤럭시 폴드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테크 전문 매체인 더 벌지의 기자가 이 휴대폰을 직접 써보고 아주 재밌는 리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리뷰 글을 중심으로 이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 기사의 첫 줄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리뷰는 아주 이상한 리뷰 글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는 자신의 심경을, 이 갤럭시 폴드를 향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계를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다. 일단 이 기자는 갤럭시 폴드를 아직은 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크린 관련 문제 때문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든 폰이고 나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다.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리뷰 글을 내놓았는데요. 이 갤럭시 폴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기자에 따르면 일단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폴더블 폰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크리즈 부분 있잖아요. 이 휴대폰을 접었다가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우는 부분, 이 중간에 수직으로 이렇게 우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한 각도에서 보면 이 휴대폰을 펼쳤을 때 이 양쪽의 디스플레이의 색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우는 부분이라든가 이 색감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열심히 봤을 때는 보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자가 쓰면서 발견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스크롤을 할 때, 휴대폰 스크롤을 할 때 이 양쪽의 스크롤 속도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쭉 밀면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이 어느 한쪽이 더 빨리 내려가거나 어느 한쪽이 더 느리게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는 이 안쪽에 큰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바깥쪽에 조그만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자가 사용해본 결과 이 디스플레이는 큰 효용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 화면이 베젤은 너무 크고 화면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이 타이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짜 제2의 화면이라기보다는 조금 큰 대형 그리고 조금 기능이 더 추가된 락 스크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폴드의 진짜 진가는 이 휴대폰을 펼쳐서 이 안쪽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지만이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폴드가 말 그대로 접는 휴대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쓰지 않고 이렇게 이동 중에 뭐 주머니에 넣거나 뭐 가방에 넣거나 해서 들고 다닐 때는 이걸 접고 다니게 되는데, 이게 접었을 경우에 이게 길이가 수직으로 길이는 너무 길고, 그리고 이 폭은 너무 또 좁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이라기보다는 뭔가 리모컨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보다는 가방에 넣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장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휴대폰 자체의 만듦새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합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와 거의 사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양들도 아주 고급 사양이고, 게임도 아주 잘 돌아가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써본 결과 뭐 하루에 8시간은 충분히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되고, 또 카메라가 무려 6개나 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도 굉장히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또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이 스피커들의 소리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문제만 아니었다면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흥미로운 휴대폰이 될 뻔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기자는 이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 리뷰에서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뭔가를 정말 확인하려고, 뭐 메시지 같은 것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지만 결국 나중에는 괜히 SNS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막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이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갤럭시 폴드의 바깥쪽 그 작은 휴대폰 화면을 사용할 때는 정말로 내가 뭔가 확인을 해야 돼서 급하게 필요할 때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갤럭시 폴드의 그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쪽 화면, 안쪽에 거의 태블릿과 같은 크기를 가진 이 큰 화면을 사용할 때는 내가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태블릿을 쓰고 있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쓸 때의 마음가짐과 태블릿을 사용할 때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갤럭시 폴드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스마트폰과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기계로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자신이 보통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내가 너무 이 휴대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갤럭시 폴드를 사용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 본인은 1980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휴대폰을 사라고 하면 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라고 추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휴대폰은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테크, IT 쪽의 기자로서 이런 어떤 테크 기업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애정이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도저히 이 기계를 어디다가 추천할 수는 없는 이런 그 기자의 심정이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 기사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래리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두 가지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 2018년 이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가 엄청난 연봉 인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연봉이 80%나 올라서 연봉이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하면 7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정도면 730억 정도면 보통의 디즈니 직원들이 받는 연봉의 1424배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 디즈니의 공동 창업자인 로이 디즈니의 손녀 아비가일 디즈니가 미친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어로 insane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쳤다는 거죠. 디즈니의 손녀인 아비가일 디즈니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 디즈니가 한 행사에서 이 밥 아이거의 너무 많은 연봉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 아이거를 좋아한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가 작년에 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이 연봉을 받았을 때 내가 계산을 해본 결과 그 돈이면 이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15%의 연봉 인상을 해주고도 무려 120억 원이 남는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이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디즈니 측에서는 디즈니랜드의 직원들의 시급이 연방 최저시급보다 2배나 많은 15달러다. 그리고 우리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CEO인 밥 아이거가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된 이유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이 주식을 통해서 얻은 수익과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낸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아비가일 디즈니가 디즈니의 공동 창업자인 로이 디즈니의 손녀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이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의 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 뉴스를 봤을 때는 밥 아이거가 연봉을 600억을 가져가건 700억을 가져가건 중요한 것은 이 디즈니라는 회사를 디즈니라는 성을 가진 가족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전문 경영인이 CEO로서 경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은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이 한국의 어떤 재벌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그리고 너무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죠. 이 중국의 틱톡에 관한 소식입니다. 틱톡이 최근에 이 포르노 자료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금지가 되면서 구글과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 앱을 아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억 2천만 명 이상이 이 인도의 사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서 틱톡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인데요. 요즘 틱톡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런 구설수들에 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도에서 금지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방글라데시에서도 금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 포르노
이 자료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틱톡이 불법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65억가량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만큼 이 포르노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이제 19세 남성이 친구한테 총을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 친구들끼리 운전을 하면서 이 틱톡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장난으로 이제 총을 꺼냈다가 이게 우발적으로 발사가 되면서 이 친구를 죽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틱톡이 뭔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결국 법원에서 이 틱톡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틱톡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잃은 셈인데 이렇게 닫힌 인도 정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들 어벤져스 예매는 성공하셨나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맥스를 사실 예매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3D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게 제가 예매한 게 아이맥스 3D라는 걸 알고 취소했습니다. 저는 3D로 영화 보는 걸 안 좋아해서 2D를 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반 영화관에서 그냥 보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홀가분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맥스 때문에 멀리 가야 할 뻔했는데 그냥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홀가분한 것 같아요. 가격도 더 싸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글쎄요, 일주일에 한 명도 늘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또 구독을 더 해주셔가지고 이제 확 늘었어요. 저도 이제 14분만 더 구독을 하시면은 구독자가 100명이 됩니다. 남들은 100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애게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되게 느리게 느는 만큼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제 구독자 100명 되면은 기념 영상을 뭘 올릴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닭달로 인해서 이렇게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1 of 100, 100명 중에 1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